치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힐링포르 치유정원의 제니. 제인팜의 제인입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3권. 마지막 네, 3장 치유농업 네, 서비스의 평가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목적과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방법이 나옵니다. 네, 자, 학습 목표 보면요.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목적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평가 과정을 숙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 2.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방법과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3.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도구를 영역별로 구분하고 실제 평가 도구의 종류를 학습할 수 있다. 4.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5. 치유농업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많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평가 목적, 중요성, 평가 과정 알아야 되고요. 평가 방법과 종류 알아야 되고, 자, 평가 동료 종류, 네, 영역별로. 영역별 평가 동료 종류 알아야 되고, 네,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해석, 해석까지. 네, 그리고 결과 보고서 작성. 작성. 자, 네, 그러면 가볼까요? 치유농업 네, 프로그램 평가 목적부터 갑니다. 네, 자,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평가 목적은 자, 주 대상자가 성취하려는 치유 목적 및 목표가 계획대로 달성되었냐. 네, 네. 이걸 확인하기 확인하는 위해서고요. 거죠. 또 제공된 프로그램이 대상자에게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과학적 검증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자, 네, 그리고 또한 이 프로그램을 지속해야 되느냐, 중단해야 되느냐, 그렇죠. 네,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프로그램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평가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평가 과정은요, 평가의 목적 확인, 네, 네, 프로그램 목표와 운영 방법, 대상자를 파악하여 구체적 평가 계획 수립, 또한 평가 도구 선정합니다. 네, 자, 세 번째, 평가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네, 결과 보고 및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됩니다. 네, 자, 그것이 표로 아주 잘 정리돼서 있죠. 자, 프로그램 평가 과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평가 목적을 설정을 네, 하고 그 평가 목적에 맞게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이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 보고 및 활용 방안을 도출한 바 다음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향후 프로그램 개선의 반영까지가 네, 프로그램 네, 평가 과정입니다. 네, 이거 순서 꼭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바꿔서 음, 이거 얼마든지 문제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될 것 그렇죠. 자료 같아요. 분석한 다음에 결과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활용 방안 도출까지가 해당이 된다는 네, 부분하고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프로그램 개선의 방향까지가 평가 과정의 이제 목적 아까 네, 그래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네, 평가 과정 한 번만 더 네, 한번 읽어볼게요. 평가 목적 설정, 평가 계획 수립,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과 보고 및 활용 방안 노출, 결과 보고서 작성, 향후 프로그램 개선의 반영. 네, 네. 그러면 우리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목적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평가 계획 수립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자, 그러면 무엇을 평가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어디서 할 거냐 등등의 이 네, 계획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맞아요. 그래서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계획 수립 첫 번째 평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무엇을 평가할 거냐. 네, 그래서 평가 내용 나옵니다. 그래서 네, 프로그램 운영 인력 평가해야 되고 네, 프로그램 대상자 평가해야 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실행 과정 이 세 네. 가지가 평가 내용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객관식에도 이제 나왔던 문제이기도 네. 한데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치유농업 프로그램 실행 과정? 네, 음. 여기에, 어, 보면은 관심이 나와요. 관심. 관심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대상자 쪽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만, 그 치유농업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이냐. 그 내용에 있어서 연관성, 관련성, 적절성, 타당성, 이제 구조화 및 조직화, 그리고 이제 네. 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비용이나 효과 부분이 효율적이냐, 뭐 이렇게까지 이제 평가 내용이
들어간다는 부분, 각각의 항목별로 평가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인력은 네. 행동, 외현, 열의 및 열정, 의사 전달력, 신뢰, 전문성, 자신감. 프로그램 대상자는 만족도, 참여도, 주의 집중도, 건강 증진 효과, 행동의 변화, 심리적 변화, 신체적 변화. 네. 치유농업 프로그램 실행 과정은 연관성, 관련성, 적절성 및 타당성, 관심, 구조화 및 조직화, 비용 효과, 효율성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쭉 넘어가서 평가 시기가 나옵니다. 평가 시기. 언제 할 거냐? 그렇죠. 프로그램 사전에 할 할 거냐? 것이냐, 프로그램 한 사후에 할 것이냐? 그래서 중간에.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 또는 중간에도 또 할 수 있겠죠. 네. 네, 이런 시기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또한 평가의 주체 누가 할 거냐? 누가. 네, 그래서 프로그램 전문 운영 인력이 할 거냐? 아니면 네. 외부에서 전문가를 네, 초대해서 할 거냐? 네, 음. 이러한 평가자 주체 설정할 수 있겠죠. 자, 또 평가는 어디서 할 것이냐? 네. 평가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가 장소 뭐 이런 거는 뭐 쾌적성, 환경 조건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겠죠. 또한 평가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은 평가의 목적, 평가자, 평가의 내용 등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코딩으로 할 수도 있고 수량화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설문지도 있죠. 네. 인터뷰도 있죠. 네. 관찰도 있죠. 네. 그래서 평가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자료 수집이 있는데요. 평가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수집도 또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네. 중요. 6가지. 네,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자료 수집 방법. 첫 번째, 네. 면담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관찰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자기 보고에 의한 방법, 네. 점검 목록표 활용법, 기록물 내용 분석법, 설문조사, 질문지법이라고도 설문조사. 하죠. 그래서 설문조사 있습니다. 네. 자, 면담을 통한 방법은요. 어떤 것들을 합니까? 문서나 서류 점검을 통해 파악하기 곤란하거나 혹은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이나 근거 중에서 심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 참가자와 치유농업사 등을 대상으로 근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방법별 면담이나 집단 면담, 포커스 그룹 면담 등의 방법을 적용할 때 면담을 씁니다. 네. 자, 그럼 관찰에 의한 방법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여 관찰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 근거 자료를 수집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실시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고, 관찰 결과를 평가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자료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위해 최소 두세 명 이상의 전문가가 관찰 평가한 자료 활용, 참여 관찰 방법. 자, 전문가가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참여하는 것과 비참여 관찰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참여하지 않고 동영상을 통해서 한다던가, 네, 이러한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자기 보고에 의한 방법은요.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자에게는 이제 자신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를 하는데, 참가자들에게는 자신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고, 이 방법 시 어떤 방식, 어떤 내용,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 주지시켜야 되고요. 또한 자기 보고 결과를 어떻게 분석 및 활용할 것인가를 이제 중시해서 체계적 사전 대책이 필요한 게 자기 보고에 의한 방법입니다. 네, 점검 목록표 활용 방법은 쉽죠. 네. 그래서 평가 목적 및 평가 내용의 성격을 중시해서 점검 목록표를 작성해놓고 체크리스트죠. 그래서 점검 네. 목록표 작성해서 평점 결과를 프로그램 평가의 근거 자료로 삼는 것입니다. 자, 네. 기록물 내용 분석법도 있어요. 네. 자, 기록물 내용 분석법은 치유 관련 계획과 운영에 관련된 공식적인 서류나 문서를 객관적인 평가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건데, 네. 관련 자료와 프로그램 과정 운영 및 실천 근거 자료들을 중심으로 한 기록물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실천했는가를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설문조사 질문지법은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많이 질문지법은 흔히 많이 쓰기도 하고, 네, 또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요. 프로그램 이제 과정 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이나 근거 중에서 개인의 의견이나 태도의 변화에 관한 근거를 중시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을 때 참가자 또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자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는 방법.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가장 중시해야 할 사항은 질문 내용, 질문 대상을 평가 목적 및 내용에 적절하도록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이제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자료를 수집을 하면 그에 따르면 이제 분석을 네. 해야겠죠. 분석을 네. 하고 나면 여기에 이제 따라서 프로그램 결과 보고를 해야 네. 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네. 자,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의 역할과 목적 나옵니다. 자, 네.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의 역할 및 목적. 자,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 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대상자의 요구 충족 여부 파악. 치유농업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 과정 및 절차 개선.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적합성 결정과 효과를 증명하는 데 활용될 자료의 확보. 프로그램의 비용 효과를 결정하고 예산 타당성 근거 및 예산 절감 방안 제시,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한 프로그램 질 향상 및 타당성 확보, 치유농업 프로그램 향상을 통한 치유농업 분야의 전문성 향상,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지속 또는 폐지 의사 결정 자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5번째 나오는 이제 프로그램의 비용 효과를 결정하고 예산 타당성 근거 및 예산 절감 방안 제시가 평가의 역할 및 목적에 해당된다는 부분인 건데요. 이게 이제 예산 부분에 대한 뭐 타당성 근거가 되고 절감할 수 있는 이제 이 돈을 꼭 써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타당성을 적절하게 근거를 하고 아니면 필요 없는 부분, 불필요한 부분은 절감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부분도 포인트입니다. 네,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의 중요성 나옵니다. 왜 중요한지 저 잘 나와 있는데 사실 위에 목적이 그 내용과 연결되는 네, 내용이에요. 이러한 다양한 역할과 목적이 있는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방법이 나오는데요. 자, 이 평가 방법에는 프로그램 평가 구분, 또 프로그램 평가 도구, 프로그램 평가 결과 분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구분은요. 자, 6가지로 나뉩니다. 6가지로. 네, 자, 평가 내용에 따른 분류로 6가지인데 어떤 내용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네, 효과 평가, 단위활동 수행 능력 평가, 상황 평가, 자원도구 평가, 만족도 평가, 경제적 효율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네, 평가 내용에 따른 분류 6가지 다 외워 놓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 평가 구분 첫 번째 평가 내용에 따른 분류였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쭉쭉 넘어가서요. 네, 이거는 내용에 따른 분류에 대한 내용을 다 살펴보시면 되죠. 자, 시기에 따른 분류 나옵니다. 시기. 자, 시기, 평가 시기에 따른 분류는 프로그램 전에 하는 것은 계획평가, 진단평가라고 하고요. 계획평가, 진단평가, 네, 프로그램 운영 중 평가는 상황평가라고 하는데, 네, 상황평가, 모니터링 평가라고도 하죠. 네,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 완료 후에는 목적, 목표 달성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시기를 언제 하느냐? 평가 시기에 네, 따른 분류는 3가지. 계획평가, 진단평가, 상황평가, 상황평가, 목적, 목표 목적, 달성 목표, 달성 평가였습니다. 평가, 자, 그 다음에 우리 평가 주체, 누가 평가하느냐? 누가, 네, 이거에 따라서 내부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로 나뉩니다. 그래서 네, 내부 평가는 실제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에 참여했던 전문 운영 인력이나 네, 네, 이러한 운영 인력들이 평가하는 거고요. 네, 외부 평가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네, 네,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우리 평가 대상에 따른 분류로 또 나뉘어지죠. 네, 그래서 누구를 평가하느냐, 네, 치유농업 운영 운영 인력을 인력을, 평가하느냐, 네, 또 우리 대상자를 평가하느냐, 네, 네, 2가지로 나뉩니다. 자, 평가 방법에 따른 분류는요, 네, 비공식적인 평가가 있고, 공식적인 평가가 공식적인,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 평가는 경험이나 주관적인 일반화, 추론 등 주관적인 지각을 토대로 자,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네, 공식적 평가는 우리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 계획된 평가 목적이나 평가 대상에 적합한 그 자료 수집 방법이나 평가 방법을 해놨었잖아요. 네, 자, 그거는 이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구조화된 평가라고 해서 여러한 네,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뒤에 이 평가 도구,
네. 앞에서는 이제 어떠한 그러한 좀 구분을 여러 가지 해놨었는데, 지금 그러한 구분에 의해서 평가 도구가 있어요. 네. 자, 이런 평가 도구를 선정할 때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죠. 그죠? 그럼요. 아무거나 그냥 뭐 네. 할 수는 없고요. 맞아요. 자, 이 평가 도구를 선정할 때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타당도. 저희가 봐야 됩니다. 네. 자, 신뢰도는 일관성. 예, 얼마나 일관성. 일관적으로 이게 네. 결과가 잘 나오느냐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거고, 네네. 자, 타당도는 정확성입니다. 네. 정확성.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나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해내느냐. 정확해야 네, 되는 그것이 측정 이제 정도. 타당도라고 하는데, 자, 우리 바람직한 평가 도구는 당연히 높은 신뢰성과 평가도, 이제 예. 타당성을 갖춰야 되겠죠. 네. 네. 자, 이것은 어떤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첫째, 명확하고 쉬운 문항을 갖추고 있어야 네. 된다. 첫 번째. 그랬을 때 우리가 높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자, 명확하고 쉬운 문항. 자, 두 번째, 대상자에 맞는 문항. 네. 자, 세 번째, 혼란 변수 요인 등을 고려한 문항. 네. 이것들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높은 신뢰성과 높은 타당성을 신뢰성과 갖추고 타당성.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네. 자, 그럼 평가 도구의 신뢰도는 우리가 뭘로 나타내냐면 크롬바우 알파 개수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신뢰도는 크롬바우 알파 개수로 나타내는데 이 개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값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다라고 높다.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크롬바우 알파 개수가 0.6 이상인 평가 도구를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대상에 따른 평가 도구 선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어린 아이가 있을 거고, 네. 그쵸? 유아도 있고, 그쵸. 네, 아동이 대상이. 있고, 네. 그다음에 성인, 성인이냐, 청소년, 노인이냐. 노인, 네, 그리고 특수 목적형 특수 대상도 목적 있고, 형. 네,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평가 도구가 다르게 선정되어야 된다. 네, 그걸 고려해서 선정해야 한다. 그럼요. 네, 이런 이야기고요. 네. 자, 평가 도구에 대한 이해 및 평가 방법을 숙지해야 된다라고 네. 나오거든요. 네,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죠. 저희가 척도를. 예. 척도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아 존중감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자아 존중감을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된 사전 척도에 10문항짜리 평가지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어려운 어려워.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빼자. 그래서 예. 문항을 일부 뺀다던가. 네. 네, 평가 척도가 원래 4점 척도예요. 그래서 네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데 4점 3점. 척도가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아유, 너무 갑자기 길어. 3점 척도로 음. 바꾼다던가. 너무 4점은 짧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5점 척도로 바꾼다던가. 네, 네. 이러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그러면 객관식에도 막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아주 바꿔서 내기 좋잖아요. 네. 네. 변경할 수 있다.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4점 척도, 5점 척도 얘기 나오잖아요. 자, 4점 척도, 5점 척도가 무엇인지 우리 예로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게 우리 이제 쉽게 설명하기 예, 이제 나오는 예로는 258페이지인데요. 258페이지에 이제 노년기 네. 자 통합감 척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네. 저희 3권 페이지 258페이지인데요. 네, 258페이지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네,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김정순의 의해 개발된 척도로 네. 총 31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네. 여기에 긍정적인 문항에는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 평점 척도로 점수화한다. 네, 5점 척도라고 나와 있어요. 네. 자, 5점 척도라는 것은 이 문항이 있는데 대체로 네. 나는 지금의 나 자신에 만족한다 했을 때 네. 대답할 수 있는 게 5가지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그렇지 않다. 네. 그렇지 않다. 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음. 그렇다 해서 5가지의 대답을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5점 척도라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4점 척도로 나와 있는데 네.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3개로 바꿔버린다던가 이렇게 그렇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거죠. 네. 자, 그럼 효과 영역별 평가 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표로 아주 그냥 잘 잘 정리가 나와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자, 우선 처음에 신체적 영역. 네. 네, 신체심사. 신체적 영역. 자, 네. 일상생활 수행 능력, 신체 활동, 손 기능 등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네. 우리 혀와 영역별에는 신의심사 나와 신 있는데 신체적 네. 영역, 인지적 영역, 심리정서적 영역, 사회적 영역, 기타 영역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신체적 영역 볼까요? 신체적 영역. 자, 네.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게 있죠. 자, 네.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는 수정받을 지수에서 MBI 네, 그리고 KI들 해가지고 KIADL 네, 네, 그리고 FIM 그리고 일상 수행 척도로서 ADL 네. 네 가지나 네. 나옵니다. 그다음에 신체 활동을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신체 활동. 네, 실제 활동 이제 정도나 이제 신체 관련 평가 부분이라서요. 네, 네, IPAQ 그리고 한국판 하면 K 들어갑니다. KPASE 그리고 체질량 지수니까 BMI죠. 네. 네, 자, 손 기능도 하죠. 손 기능. 그래서 손에 네, 쥐는 힘, 손가락에 짚는 힘, 소근육 운동 능력 및 눈과 손의 협력을 검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립 스트렝스, 핀 스트렝스, 이제 퍼그 패그로 보드, 이제 네, 끝 꼽는 페그보드, 거, 그리고 네, 그루브드 이제 퍼그 보드, 그리고 잭슨 제슨 테일러 테일러 핸드, 핸드 펑션 테스트까지 네, 해서 등이 손기능.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생리적 검사 변임 및 개념도 나와요. 자, 네, 생리적 검사 우리 앞에서 심리적 검사 네, 다음에 생리적 검사 10가지나 살펴봤었죠. 맞아요. 그래서 체온, 혈압, 맥박수, 심박 변이도, 코티졸, 손 전기도, 뇌파, 근전도 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여기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고 자, 인지적 영역. 네, 인지적 영역. 그래서 인지 기능은 진압력, 기억력, 진압력, 주의력, 집중력 뭐 이런 거 해당되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MMSEK 나옵니다. 네, 그리고 KMMSE. 그래서 네, MMSEK랑 KMMSE의 차이는 문해력.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언어를 이제 어느 글자를 정도 아느냐, 이해할 수 네, 있는지 모르느냐. 그 네, 이거에 차이로 따라서 겨냥을 해서 수정을 좀 한 네, 거죠. 그걸로 나뉩니다. 자, 네, 치매 선별료 간이 정신상태 검사, MMSE, DS, 네, 인지선별 검사, 네, CIST, 주관적 기억 문제 호소 평가 척도, SMCQ, 알츠하이머병 평가 척도, CCSE, 자, 비엔나 검사 시스템, 컨트롤 테스트죠, 이거. 자, 커니트론, 컨니트론 테스트, 커니트론. 한국판 기억력 평가 척도에서 KMSE, 아니, MAS, 그 다음에 위스콘신 카드 분류 테스트에서 WCST, 지속적 주의력 검사, 반응 검사, 토막 두드리기 검사, 레이킴 기억 검사, 해서 검사 종류가 인지적 검사에도 상당히 많이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정확하게 영역별로 4가지만 정확하게 네, 외우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효과 영역별 평가 도구 및 평가지에서 심리정서적 영역 나옵니다. 네, 그래서 기분 상태 척도, 자, POMS 있고요. 고독감을 평가하는 한국형 UCLA 고독감 척도, 무력감을 측정하는 무력감 척도, 자, 우울 척도, 한국판 BDI 우울증 척도, 아동용 우울 척도,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 한국판 CESD 척도. 자, 불안, 상태 불안 특정, 상태 특성 불안 척도, 자가 평전 불안 척도, 백 불안 척도, 자아 존중감, 자, 로젠버그 자아 존중감, 아동 청소년용 자아 존중감, 유아용 자아 존중감. 자, 그 다음에 우리 자아 통합. 자아 통합 있죠. 네, 자아 통합은 노년기 자아 통합감 척도, 자기 효능감 척도, 학업적 자기 효능감 척도, 자, 회복 탄력성 측정 도구, 네, 통제감 척도, 스트레스 측정 도구, 단축형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측정 도구, 노인 스트레스 척도, 초등학생용 학교 스트레스 척도,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 단축형, 네,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 삶의 만족도 척도, 노인 삶의 질 척도, 심리적 안정감 척도, 여가 만족 척도. 네. 사회적 영역 3가지 사회적, 나옵니다. 네, 사회적 지지, 네. 대인관계, 가족관계 네, 사회적 이렇게 지지는
친구, 가족 주요 타인을 하위 차원으로 하여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 정도에 대한 건데요. 그 측정에 있어서 세 가지, MOS, SSS, 아동 청소년 사회적 지지 척도, 다차원 사회적 지지 척도에서 MS, PSS. 네, S가 좀 많이 들어가요. 네. 네.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KIIP, 대인관계 문제척도, RCS, 대인관계 변화척도, PCI 많이 쓰죠. 의사소통 능력 척도.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총 5가지,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에서 FACE, 로마자 3인가요? 네,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척도, PARQ, 자녀용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PACI,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 CPIC, 양육 스트레스 척도는 PSI. 네, 위에 의사소통 척도는 PCI지만 양육 스트레스 척도는 PSI. 다릅니다. 네. 자, 효과 영역별 평가 도구는 기타 영역으로 해서 농업활동, 동물곤충 및 친환경에서 나오는데요. 자, 농업 및 원예활동 수행 능력이나 동물곤충 관련 설문, 친환경 재활용 등에 관련된 내용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원예치료 평가표가 있고요. 곤충 관찰 보고서, 재활용 환경 인식, 척도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효과 영역별 평가 도구를 알아봤고요. 네. 신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각 방금 전 효과 영역 평가 도구 이제 신인 심사 각 기타 영역까지 해가지고 쭉 그거에 따른 이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네. 평가 지표가 어떤 척도로 해서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오고요. 저희 페이지 이제 그러면 네. 279페이지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넘어가기 전에 이거 네, 척도 보실 때 주의해서 볼 것은 네, 이제 그 부정문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문항. 부정문항과 긍정문항이 있는데 그 네, 부정문항과 긍정문항을 점수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렇죠. 그 부분을 조금 유의해서 읽으실 때 그것만 유의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넘어가 볼까요? 279페이지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이러한 이제 우리가 평가 지표를 통해 척도를 통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평가 결과가 수집이 네. 되면 이제 결과를 분석을 해야겠죠. 분석해야죠.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수집된 평가 결과를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통계인 거죠. 통계. 네. 그래서 우리 통계 유형이 나와요. 네. 그래서 279페이지에 통계 유형, 그래서 기능에 따른 분류해서 먼저 나옵니다. 네, 기능에 따른 분류로 보면 기술 통계와 추리 통계로 구분된다. 기술 통계는 수량적 자료들을 있는 그대로 제시, 자료의 특성 및 집합을 효과적으로 요약 기술하는 방법으로 집단의 특성을 수량화하여 제시한다. 그래서 평균, 표준 편차, 백분율, 빈도 분포, 중앙치, 별량 등 대부분의 통계 자료는 기술 통계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성적할 때 많이 쓰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자, 추리 통계는 자료의 정리, 요약, 즉 기술 통계에서 더 나아가 주어진 자료를 통해 일반적인 현상을 추리하는데 초점을 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통계 분석 방법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요. 자, 추리 통계는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래요. 가설을 먼저 세워서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러한 가설을 세워서 통계를 하는데 T 검정, F 검정, 분산 분석, 회귀 분석 등이 다 통계 분석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밑에 보면 변수, 그래서 변수가 나오는데요. 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로 구분된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독립 변수는 연구자에 의해서 조작된 변수를 우리가 독립 변수라고 한다. 네. 자, 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원인이 되는 변수를 우리가 독립 변수라고 한다. 근데 반면에 종속 변수는 뭐냐? 조작된 처리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관찰되는 변수로 영향을 받거나 결과로 나타나는 변수를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와 있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중년 여성의 우울감 감소에 미치는 연구에서 중년 여성은 독립 변수라는 거죠. 독립 변수. 네. 자, 우울감은 우울감은 종속 변수. 종속 변수. 그래서 이
중년 여성에 의해서 우울감이 종속 변수가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여기서 처리에 해당하며 처리 전후에 나타나는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자, 평가 결과의 자료는 척도의 측정값에 의해서 얻어지는데 척도에 따라 부여되는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척도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통계 분석 방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척도의 종류 4가지가 나와요. 네. 그래서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그래서 4가지 척도가 나오는데요. 자, 명목 척도 나옵니다. 명목 척도. 네. 명목 척도는 측정 대상을 단지 분류만을 위해 숫자를 부여하는 척도입니다.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농업을 그냥 1이라고 표시하는 거고 어업을 2, 남을 1이라고 하고 열을 그냥 2라고 하는 거. 저희 네. 주민등록번호에 그렇죠. 예, 그냥 그 남을 1, 숫자 열어 2. 그냥 네, 이렇게 집단을 구분하는데 분류를 위해서. 사용 빈도수, 뭐 퍼센트, 카이 제곱 검정, 이항 검정, 교차 분석 등이 이런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명목은 그냥 이름. 네. 자, 그 다음에 서열 척도입니다. 서열. 서열은 이 순서죠. 차례. 그쵸? 그래서 순위 자료 측정 대상의 속성에 따라 순위를 부여하는 척도를 우리가 서열이라고 서열. 합니다. 자, 그래서 특정 어떤 의미들이 없어요. 서열 그렇죠. 들산의 가에 의미가 없고 네. 그냥 좋아하는 과일 순위가 이 첫 번째, 제일 먼저 사과, 그 다음이 배, 그 다음이 네. 포도, 그 다음이 감이다. 그래서 사과와 배와 포도와 감의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서열 척도. 그래서 빈도수, 백분위수, 중앙값, 순위 상관계수, 순위를 이용한 분산 분석 등이 해당됩니다. 자, 등간 척도는 구간 척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간격을 가지고 측정하는데요. 서열 자료의 성질의 각 측정치 간의 간격이 일정하다는 의미가 추가된 자료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도 1도씨와 2도씨 간의 차이는 10도씨와 11도씨 간의 차이와 동일하겠죠. 똑같이 네. 1도 차이가 나니까요. 1도 차이니까요. 이는 수식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산술 평균, 편차, 피어슨 상관계수, 분산 분석, 회귀 분석 등이 해당합니다. 자, 비율 척도. 비율은 명목, 서열, 등간 척도가 갖는 모든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앞에 살펴본 명목, 서열, 등간. 네, 이것들을 다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절대 불변의 0을 가지고 있대요. 0을. 네. 그래서 연구 대상의 분류, 순위 매김, 차이를 비교 가능하고 절대 0점이 있다는 말은 곧 없음을 뜻한다는 말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남녀의 비율, 체중, 나이, 제품 가격, 경제 성장률 등이 있는데 모든 통계 분석 방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비율이나 체중이나 나이, 제품 가격, 경제 성장률 등이 있는데 여기에는 절대 불변의 0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0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0점. 네. 그렇죠? 뭐 전혀 점수가 없을 수도 있고. 네. 네. 그렇게 뭐 공통적이면 어떤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율에. 예, 그래서 이런 비율 척도는 절대 불변의 0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4가지 명목, 서열, 등간, 비율. 네, 이거 비율 척도들이 나중에 네. 우리 뒤에 가서 네. 다 표로- 저기 표로 정리돼서 나오잖아요. 네. 이 치유농업에서 사용 가능한 통계 방법 요약에 보면 이 측정 변수의 측정 수준에서 독립 변수냐, 종속 변수냐 해서 척도가 쭉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척도가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네. 다 명목 척도인데 우리 밑에 네, 스피어맨의 로만 서열 척도. 그다음에 또 피어스 상관과 다중회귀 분석만 등간 척도. 네, 이런 걸 사용한다 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척도 다시 한번 깊게 살펴봐야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결과 분석에서 검정이 나옵니다. 네, 이제 이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이걸 봐야 되는 게 이제 이 검정입니다. 이제 비교 분석하는 거죠, 통계를. 자, 이 검정에는 모수 검정과 우선 비모수 검정이 나옵니다. 자, 모수 검정은 뭐를 모수 검정이라고 하냐? 자, 모집단의 분포에 따른 가정 여부에 따라 모수 통계와 비모수 통계로 구분되는데요. 모수 통계는 모집단의 분포에 관한 어떤 가정에 입각한 통계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집한 표본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정규 분포는 우리가 뭐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는 30명 이상 되었을 때 정규 분포를 보통은 이룬다. 이렇게 네, 얘기를 30명 하는데 이상. 네. 자, 그럼 여기에서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로 측정됐다면 모수 모수 검정. 검정. 그래서 등간 비율. 자, 네, 그다음에 우리 명목, 명목과 서열 척도는 비모수 비모수. 검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비모수 검정은 모수 검정의 가정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수집된 자료의 수가 적어서 특수한 분포를 하고 있어서 정규 분포 형태를 가정할 수 없을 때 적용하기에 적합한 통계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수 검정은 등간 비율, 비모수는 명목 서열 이렇게 기억하시면 네. 좋겠죠. 자, 우리 치유농업 프로그램에서는 집단수에 따라서 그 또, 검정이 또 달리 이용되죠. 네, 한 개 집단이다. 그러면 대응 표본 T 검정이라고 하고 네, 두 개 두 개, 집단이다. 그러면 두 개의 독립된 집단을 독립된 한다고 해서 집단으로 독립 표본 표본 T T 검정. 검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두 가지 다 얘가 나와 있죠? 네, 네. 자, 비모수 검정은 우리 통계 방법 선택에서 집단수와 더불어 한 가지 더 고려할 중요한 사항이 정규성 분포 충족 여부라고 하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반적으로 평가 대상이 30명 이상일 이상 때 이럴 때 우리가 정규성 정규성 분포를 분포를 이룬다라고 하는데 네, 정규성 분포 충족 여부에 따라서 정규성 분포가 충족되면 네, 모수 검정, 모수. 네, 모수 검정인 T 검정을 우리 집단수에 따라서 적절한 통계 방법을 선정해서 하고, 자, 정규성 분포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비모수 검정을 이용한다고 이용한다. 합니다. 네, 자, 집단수에 따라서 한 개 집단인 경우는 우리가 윌콕슨하고 샌드랭크, 네, 그 다음에 테스트, 마니트니, 네, 그 다음에 두 두 개 개. 집단인 경우 마니트니 U 테스트를 선택한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자, 집단수, 정규성 분포에 따른 적절한 통계 방법을 이용해서 수집한 자료의 평균 간 차이가 존재함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의 확률 P값이 나와요. 유의 확률. 네, 자, 우리가 P값이 0.05보다 작아야 됩니다. 네네. 작아야지 우리가 이걸 통계 분석을 해봤더니 유의미한 효과가 차이가 있었구나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이 P값이 통계 분석값이 0.05보다 커요. 크면 별 유의미한 변화의 차이가 없구나라고 네.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유의 확률 P값, 자, P가 0.05보다 작아야 한다. 자, 이 통계치를 확인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고 정리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통계 방법 요약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T 검정, 중위스 검정, 마니티니 U 검정, 류컨슨 부어순위 검정, 분산 분석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쵸? 네, 네, 이거를 꼭 읽어보셔야 되고, 네, 자, 독립 변수와 우리 변수, 요거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밑에 이것만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밑에. 분석에서 독립 변수가 하나인 경우를 일원 분산 분석, 두 개 이상인 경우를 다원 분산 분석이라고 한다. 특히 두 개의 독립 변수가 관련된 경우를 이원 분산 분석이라고 한다. 반복 측정을 한 경우에는 반복 측정 분산 분석 방법을 한다. 요것만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면 P가 모수 검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네, MP가 비모수 검정이라고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통계 분석 결과 정리 및 해석 가보겠습니다. 네, 대응 표본 T 검정입니다. 자, 아까 대응 표본 T 검정은 우리 집단이 몇 개라고 그랬죠? 독립된 집단 이제 하나. 네, 하나입니다. 하나에서 하나. 거기 네. 안에서 사전, 전후. 이제 네. 여기 표 보면 이제 프로그램 전, 후 이렇게 나오면 대응 표본. 네, 대응 T 표본. 검정. 집단이 하나구나. 네, 맞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전후. 네. 그래서 결과 해석에 얘가 나와 있는데요. 이 밑에 해석 있잖아요. 해석. 자, 우선 이 공격성 P값이 0.05보다 작은지 큰지 먼저 체크하시고,
네. 긴장감, 분노감, 신체화, 우울감, 좌절감, 피로감, 스트레스 총합. 이 변수명이 지금 줄줄이 나오는데요. 네. P값이 0.05보다 작은지 큰지 또는 0.01 또는 0.001 보다 큰지 작은지 요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P값이 0.05나 0.01 또는 0.001보다 작다. 그러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거죠. 프로그램 네. 전후에. 자, 해석을 꼭 저는 10번 이상 써보셔야 된다고 해요. 네, 이걸 보고 0.05보다 작은지 큰지 내가 옆에다가 표시를 다 네. 해보고 내 나름대로 이거 유의미한 차이가 있네 없네 이거를 평가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해석을 이거대로 그대로 10번 네 써보세요. 네. 그래서 한 5, 6번째부터는 쓰다 외워서 예. 써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해석 부분만 예.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치유 농업군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T 검정의 결과 프로그램 실행 후 긴장감은 P가 0.05보다 작아요. 그래서 0.05보다 작음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네. 우울감은 P값이 0.001보다 작아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자, 긴장감, 우울감은 감소해야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소하였다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네. 또한 좌절감은 P가 0.05보다 작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스트레스 총합은 0.001보다 작음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유의하게. 전체적으로 다 유의미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다음 독립표본 표본. T검정. 독립표본 T검정하고 나오니까 네. 집단이 두 두 개구나. 개. 네, 2개 이상이구나. 네. 자, 그러면 어떤 집단이냐?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과 네, 그렇지 않은. 대조군, 그렇지 않은 대조군입니다. 자, 세 가지를 측정했네요. 상태 불안, 특성 불안, 전체 불안입니다. 네, 다 불안이면은 뭐를 썼을까요? 평가도구. 우리 불안 척도 같은 걸 썼겠네요. 불안족도. 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면 상태 불안이 0.023이에요. B값이. 그럼 네. 0.05보다 작나요? 0.05보다는 작죠. 작죠. 네. 자, 특성 불안이 0.045입니다. 네. 0.05보다 작나요? 작죠. 작죠. 전체 불안이 0.010입니다. 네. 그러면 0.05보다 작나요? 작죠. 작죠. 네, 그래서 해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석. 네. 대조군과 치유 농업군의 상태 특성 불안에 대한 독립 T 검정의 결과 T30 값이 2.474로 P 0.05 작죠? 0.05보다 작으므로 두 처리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치유 농업군의 평균은 68.73이고 대조군의 평균은 81.07로 전체 불안 점수가 치유 농업군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네. 따라서 본 표본조사에서 치유 농업에 참여한 집단은 대조군보다 상태 특성 불안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네, 이렇게 그대로 쓰실 수 있다면 정말 너무 베스트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는 쓰시지 못하더라도 네, 뭐 값이 0.05보다 작음을 유의하게 차이가 유의하게. 있었다. 네. 차이가 없었던 것이면 네. 얘는 0.05보다 크므로 P값이 네. 크므로 P값이. 유의하면 차이가 없었다. 음. 최소한 이렇게라도 그렇죠. 쓰셔야 됩니다. 네. 네. 이제 드디어 결과 보고 작성. 네. 여기는 이제 7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근데 이 7가지가 되게 쉬워 보이지만 그 순서에 있어서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순서대로 이제 봤을 때 치유농업 이제 프로그램의 결과 보고서 이제 세부 항목인데요. 첫 번째는 계율을 작성합니다. 네.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면 네. 쉬워요. 전체적인 우리가 그쵸. 치우는 거 프로그램 우리가 실행하는 이해를 해야 프로세스를 돼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 전체적인 개요라는 거는 이제 평가하게 된 이제 배경이나 우리 목적을 평가의 그 목적을 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의 배경 및 목적에 있어서 이제 성과 평가를 왜
무엇을 위해서 실시했는지를 서술하는 거죠. 그리고 그 범위에 있어서는 어디에서 언제 무엇을 조사하였는지 그리고 방법은 평가의 수행 방법을 이제 기술하는 것까지가 개요를 작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현황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겠죠. 치유농업 시설의 이제 현황 분석을 위해서 지역 현황이라든지 치유농업 시설 현황을 이제 분석을 한다는 건데, 이제 만약에 한 농장을 갖다 이제 한다고 치면은 그 농장이 충청남도에 있어. 그러면 충청남도 전 지역적인 기후라든지 기온, 그리고 주변 경관, 주요 관광자원, 주요 농작물, 주요 교통편 등을 이제 기술하고 치유농업 시설 현황에서는 그 농장, 그 치유농업 시설의 위치나 규모, 조성 사업비, 전체 이용자 수 매출액을 작성한다. 지금 전체 이용자 수랑 매출액까지도 현황 분석 및 평가에 포함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이제 현황 분석 및 평가가 됐으면은 이제 시설 운영 평가가 들어간다는 거. 다른 이제 프로그램이나 그 프로그램 운영 평가 전에 시설 운영 평가가 들어간다는 거에 세 번째라는 게 또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운영 관리 안전에 대한 적합성 부분 등의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요약하여 기술하며 종합 부분에서 종합 및 정리하여 작성한다는 것. 이게 세 번째 시설 운영 평가고요. 네 번째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서 프로그램 운영 수준, 친절도 수준,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객 수 및 매출액 등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요약하여 기술하며 종합 부분에서 종합 및 정리하여 기술한다까지가 프로그램 운영 내용. 대상자 효과 평가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상자가 도달해야 할 목적 및 목표 달성을 평가하고 효과성 여부를 작성한다. 이를 위하여 검사 및 측정 결과와 관찰 결과를 제시하고 의미를 해석하여 최종적으로 목적과 목표의 달성 정도를 작성한다. 여섯 번째는 만족도 수준 평가인데요. 이용자 만족도 관련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용자 만족도 관련 지표에는 교통 접근성, 얼마나 교통적으로 접근성이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및 시설 비용,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관련 정보 취득의 편리성, 이 농장을 그 정보에 대한 취득, 편리성, 그리고 시설 이용 만족도까지가 이용자 만족도 관련 지표입니다. 이것을 결과를 요약하여 기술하며 종합 및 문제점을 작성한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개선 방안, 시설 프로그램 만족도 부분의 평가 결과와 문제점을 토대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까지가 우리 결과 보고서 세부 항목입니다. 네. 그래서 세부 항목 한 번만 더 이제 그냥 굵직하게 네. 세부 항목만 한번 제이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한번 그 세부 항목만 쭉 네. 읽어보고 예, 마치도록 할까요? 네. 자, 치유농업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세부 항목입니다. 개요 작성, 현황 분석 및 평가, 시설 운영 평가, 프로그램 운영 평가, 대상자 효과 평가, 만족도 수준 평가, 개선 방안.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습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288페이지, 표로 해서 결과 보고서 작성해서 4단계 나와 있는 이 네. 표로 이제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 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까지 하면은 되겠습니다. 네. 자, 3권은 드디어 이렇게, 3권이 네, 마무리가 간략하게 되었네요. 마무리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3권은 진짜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순서에 대한 이해와 각 항목별로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치유 농업사로서 지금 3권이 치유 농업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잖아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평가 지표를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 쭉 한번 계속 이해하고 읽어보는 과정을 반복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특히 3권은 2차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3권을 조금만 더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는 1차 시험을 더 잘 준비하시게 하시도록 또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즈 여러분, 안녕! 화이팅!